녹색 금융시장의 활성화. 오늘은 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이 선정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ESG 10대 트렌드의 네 번째 주제인 녹색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1.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 2. 녹색 채권 발행 및 탄소 크레딧 수요 증가 3. 보험산업의 역할 증대의 세 파트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 녹색기술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가 단순히 저탄소 투자를 목표로 삼는 것에서 더 정교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주로 저탄소 노출을 목표로 하여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목표로 삼고 포트폴리오의 광범위한 투자에서 순제로에 대한 일치를 장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적극적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탄소 집약적이고 감소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자발적 탄소 시장, BCM은 조정과 자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시장의 근간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TBI의 검증을 거쳐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우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탄소 크레딧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2030년 7에서 35억 달러, 2050년에는 450에서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5년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탄소 시장은 새로운 무결성 가이드라인이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상당한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기업들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고품질 탄소 크레딧에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 격리 기술과 프로젝트 개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특히 기후 완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중요한 신흥시장에서 더 그렇다. 실물 경제의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 배출량의 탄소 중립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 투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관심은 재생에너지나 클린테크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상장사들의 경우 지난 2020에서 21년 클린테크와 녹색 빌딩,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했다. 부문별로는 저탄소 솔루션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솔루션 부문에는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포함되지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핵심 분야는 친환경 운송과 저탄소 발전, 에너지 저장이다. 2. 녹색 채권 발행 및 탄소 크레딧 수요 증가. 2024년은 기상 관측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고 유럽의 가뭄과 북미의 초강력 허리케인 발생 등 기상재해가 이어졌다. 이제는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기상재해가 거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MSCI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사 등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녹색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기후 회복력 강화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경 유틸리티 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하기 위해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2023년까지 유틸리티 기업 녹색 채권 발행액의 18%가 기후변화 적응 재원으로 사용됐다. 유틸리티 기업이 아닌 센트럴 니폰 익스프레스웨이는 태풍 피해로부터 고속도로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냉각 시스템과 수자원 확보, 드론을 이용한 수색 및 구조, 임시 방수벽과 같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수시설 및 빗물 수집 기술을 제공하는 와츠워터 테크놀로지스와 냉각 및 냉장 시스템 제조업체 모딘 매뉴팩처링, 정밀 농업용 라이더 제조업체 마이크로비전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채택한 국제항공 탄소 상세 감축 제도 코르시아도 탄소 크레딧 수요 증가를 이끌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업계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의 85%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지속가능한 항공유를 사용해 초과 배출량을 상쇄해야 한다. 제29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코비19에서 파리 협약 6.2조와 6.4조의 기술 지침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엔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국제 탄소 시장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3. 보험산업의 역할 증대. 보험산업이 기후변화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의 2024 글로벌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에서 보험사는 연금, 기금 및 재단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기관을 능가하는 순제로에 대한 가장 높은 의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완화가 필요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속가능성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의 자산에 대한 보험 가능성 상실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기후 위험 정량화와 적응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운영과 포트폴리오에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는 기후 위험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2035년까지 연간 수입의 최대 7%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향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및 미국과 같이 보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기업과 주택 소유자는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최악의 경우 재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